얘기 11강 시작하겠습니다. 교재 64쪽 펴시면 되고요. 독서에서 이제 비판적 읽기 이렇게 해서 나와 있죠. 마지막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출제 유형 보시면 64쪽의 책으로 같이 볼게요. 사례의 타당성 점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죠? 일단 말 그대로 우리가 봤던 문제는 이런 거죠. 제시문에서 하나의 견해나 관점, 주제를 준 다음에 선택지에 여러 구체적인 예를 주고 나서 그것이 제시문의 내용을 뒷받침하는지 뒷받침하지 못하는지, 그래서 그것을 강화 약화라는 이름으로 물어보는 거죠. 독해 전략 보시면 항상 이런 것들은 이제 주로 주장이 나타나는, 그죠? 그런 글들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글의 주장과 근거를 찾고 핵심적인 내용과 태도를 우선 정리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언제나 핵심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선택지에 나타난 사례가 어떤 입장에 속하는지, 즉 제시문의 입장을 뒷받침하는지 제시문의 입장과 반대되는지 점검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뒷받침한다면 제시문의 입장을 강화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반대된다면 제시문의 입장을 약화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문제가 밑줄을 친 부분에 사례를 찾거나 아니면 다음 글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적절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 이렇게 나왔던 거고, 다만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단순히 사례를 찾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사례가 뒷받침하는, 즉 강화하는 것인지 아니면 반대되는, 즉 약화하는 것인지 물어보는 형식만 다른 거예요. 이제 피셋의 언어 논리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그런 식으로 물어보는 건데, 우리 이제 9급 시험에도 그렇게 물어보는 식으로 바꾼 거죠. 그래서 특별히 사고의 방향이 바뀌거나 접근하는 전략이 바뀐 건 아니에요. 강화, 약화라는 용어에만 살짝 익숙해지시면 되는 거죠. 난리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유형자문 독해 비법 한번 보세요. 제시문의 부수적인 내용이 아니라 언제나 핵심 주장이나 입장을 잘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특히 뒷받침하는, 강화하는 사례를 같은 경우는 제시문에 드러난 근거와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점검하는 게 중요한 거죠. 자, 대기 한번 가보죠. 대기는 이미 우리가 봤던 거여가지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제 유튜브 채널 통계를 보면서 깜짝 놀란 건데, 어, 25% 정도의, 그러니까 제 전체 그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25%가 해외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하고 호주 막 이런 나라에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재외 동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도 제 강의를 보고 계시는 거죠. 세계로 뻗어나가는 기태 국어입니다. 국내에서는 잘 못 뻗어나가고 있는데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런 걸 보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래서 그 행여나 제 카페에 해외에서 보고 계신 분 계시면 좀 티 좀 내주세요. 정말 반갑더라고요. 자, 어쨌든 세계로 뻗어나가는 기태 국어입니다. 자, 65쪽에 대기 1번 한번 가보죠. 기억을 평가한 내용 해가지고요. 기억이 뭐예요? 사피어 워프 가설이라고 나와 있고요. 결론은 되게 단순해요. 그죠? 바로 가보죠. 이에 따르면이라고 해가지고요. 밑에서 넷째 줄이죠. 자, 특정 현상과 관련한 단어가 많을수록 해당 언어권의 화자들은 현상에 대해 심도 있게 경험한다. 그래서 현상과 관련된 단어가 많을수록 현상에 대해 심도 깊이 있게 경험하고요. 그 다음에 언어가 의식을, 사고와 세계관을 결정한다는 것이 바로 사피어 워프 가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억 한번 보시면요. 눈 설자죠. 눈을 가리키는 단어를 4개 지니고 있는 이누이트족이 1개 지니고 있는 영어 화자를 보다. 그러면 누가 언어가 더 많아요? 그죠? 이누이트족이 눈과 관련된 언어가 더 많은데, 일단 기억을 뒷받침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눈을 더 넓고 섬세하게, 즉 심도 있게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말 그대로 요 기억은 사피어 워프 가설을 뒷받침하는 거니까 강화하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니은 보면 수를 세는 단어가 하나 둘 많다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필화족의 사람들이 3개 이상의 대상을 모두 많다고 인식하는 거, 그러면 언어에 따라서, 이 언어로 표현된 것에 따라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니까 언어가 의식, 사고, 세계관을 결정하는 거죠. 역시 기억을 뒷받침하는 거니까 강화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 색채어휘가 적은 자연언어 화자들이 색채어휘가 많은 자연언어 화자들에 비해서 색채를 구별하는 능력이 오히려 뭐예요? 뛰어나다는 거죠. 즉 지금 사피어 워프 가설에 따르면 해당 현상과 관련된 어휘가 많을수록 더 심도 있게 경험하는데, 여기에서는 오히려 어휘가 적은 화자들이 뭡니까? 구별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더 심도 있게 경험한다는 거니까 기억의 입장과 반대되는 거고요. 반대되는 거니까 약화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보기에 맞는 서술 되겠습니다. 그죠? 보기에서 적절한 평가가 되는 거고요. 어렵지 않죠? 자, 그다음에 2번 한번 가볼게요. 대기 2번.
자, 역시 풀어봤던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 대해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한 거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톤인지 나와 있고요. 지금 호킨스, 그다음에 호일, 그리고 뭡니까? 글스니, 그리고 뭐예요? 그다음에 에킨슨 해가지고요. 사람들하고 연결해서 보고 있죠. 그러면 당연히 보면서 호킨스, 호일, 글스니, 에킨슨 봐야 될 겁니다. 스톤인지는 공통적으로 나오고요. 그러면 스톤인지, 그죠? 자, 호일 같은 경우는 스톤인지가 뭐예요? 일종의 연산 장치, 계산하는 장치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호일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호일 어디 있습니까? 그죠? 호일은 엔지니어링 톰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호일은 여기 있네요. 그리고 호킨스 같은 경우는 뭐예요? 자, 스톤인지의 모양이 태양과 달의 배열을 나타낸 거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뭡니까? 에킨스는 이 사람들은 과학적 사고를 할 줄 모른다고 주장했고요. 마지막 문단에서 글쓴이 입장은 뭐예요? 과학적 사고와 기술적 지식을 가지지 못했다는 거 좀 보세요. 1번에 스톤헨지가 제사를 지내는 장소였다라는 거 호킨스 나와 있고요. 호킨스는 뭐예요? 태양과 달의 배열을 나타냈다고 한 사람이죠. 근데 제사를 지내는 장소였다는 기록이 발견되면 태양과 달의 배열을 나타낸 게 아니기 때문에 호킨스의 주장과 관련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강화되어 약화되는 겁니다. 근데 강화라고 했으니까 안 되고요. 쉽죠. 그 다음에 2번 보면 스톤헨지 건설 당시에 사람들이 숫자를 사용하였다는 증거가 발견되면 호일의 주장. 그러면 호일은 뭐라고 했어요? 연산장치. 계산하는 거니까 숫자가 발견됐다면 그죠? 이 사람들이 계산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호일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거니까 강화하는 건데 약화된다고 했으니까 안 되는 거죠. 3번에 스톤인지 유적지에서 수학과 과학에 관련된 신석기 시대 기록물이 발견되면 글쓴이의 주장이라는 거. 글쓴이는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 문단에 과학적 사고와 기술적 지식을 가지지는 못했다라고 했는데 수학과 관련된 게 발견되면 글쓴이 입장과 반대되는 거니까 글쓴이 주장은 강화가 아니라 약화되겠죠. 그다음에 4번에 기원전 3000년경에 인류에게 천문학 지식이 있었다는 증거가 발견되면 자 분명히 에킨스는 뭐예요? 과학적 사고를 할 줄 모른다고 했는데 천문학 지식 일종의 과학적인 사고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게 발견되면 에킨슨의 입장과 반대되는 거니까 에킨슨의 주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약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은 적절한 평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냥 사례에 속하는가 아닌가를 강화, 약화라는 말로 나타냈을 뿐입니다. 자, 이런 문제를 풀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서로 입장이 동일한지 반대되는지, 그 다음에 다른 입장에서 한 입장을 기준으로 다른 입장을 비판할 때 어떤 식으로 비판할 수 있는지가 기본 연습이 돼야 돼요. 그래서 51번부터 문제 몇 개는 그런 걸 연습하는 겁니다. 한번 가볼게요. 51번 봤더니요. 기본소득제를 시행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뭡니까? 문제점 얘기하고 있어요. 문제점으로 적절한 거 얘기하고 있고요. 일단 선택지에 보면 그죠? 제시문 자체에서 이제 기본소득제를 실시했을 때 시행했을 때 문제점이 나와 있을 거기 때문에 연결해 보면 되는데 선택지 보죠. 자, 국가의 지원, 만족, 사람 그래서 늘어나서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본소득 동일하게 제공하므로 경제적 취약계층 차등 지원이 어렵다. 부정형이죠. 그다음에 소득 자격 심사를 하지 않아서 국가 지원에서 제외되는 빈곤 인구 늘어난다는 거고요. 자, 경제적 사회 안전만 취약해지므로 실업자가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한번 읽어보죠. 기본소득제란 이게 핵심이죠. 기존의 복지 재원을 하나로 모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자, 일단 개념 나와 있고요. 모든 국민에게 일정액을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에 저소득층 또한 일을 한 만큼 소득이 늘어나게 되므로 최저 생계비를 보장받기 위해 사람들이 일부러 일자리를 구하지 않을 가능성이 낮으며 별도의 자격 심사 나와 있어요. 별도의 자격 심사 과정이 없어 관리 비용이 절약될 뿐만 아니라 제도에서 소외된 빈곤 인구를 줄일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3번에 자격 심사와 관련해서 빈곤 인구가 늘어난다고 하고 있으니까 3번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오히려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줄어든다. 어디 나와 있어요? 1번에 나와 있는데 조심해야 되는 건 일자리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뭐가 주는 거예요? 이거 섬세하게 보셔야 되죠.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줄어들 거란 우려.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문제점은 맞는데 일자리가 주는 게 아니라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준다는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1번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한 복지 예산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국가에서는 시행하기 어렵고 기본소득 이상의 혜택을 받아야 하는 취약계층에 더 많은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없는 문제.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하는 거니까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차등 지원이 되는 거고 그걸 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선택지 2번은 맞아요. 그리고 한번 보시면 경제적 사회 안전망이 취약해진다. 아니 오히려 지금 보세요.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한다. 그리고 이제 모든 국민에게 일정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거니까 경제적 사회 안전망이 취약해진다. 이런 것들은 추론도 할 수 없을 뿐더러 제시문에서 직접 언급하고 있는 부분도 아닌 거죠. 그죠? 이거 한번 보시고요. 괜찮죠? 네, 52번 한번 보시면요. 자, 이런 거죠.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 이런 문제가 제가 일부러 만들어낸 문제가 아니라 수능 국어에서 이런 그 비판하는 문제 형태로 과거에 나왔던 거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뭐 강화, 약화라는 형태와 더불어 얼마든지 이런 형태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형태의 문제가 강화, 약화 파악하는 문제의 기본이 되기도 해요. 자, 보세요. 기준은 가를 바탕으로 나를 비판하는 거고요. 적절한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가의 핵심을 정확하게 반영을 해야겠죠. 보죠. 가. 영화는 주로 허구를 다루기 때문에 역사 서술과는 거리가 있다. 그래서 왜냐하면 역사가들은 1차적으로 사실을 기록한 자료에 기반해서 연구를 펼치고요. 또한 자, 역사가는 자료에 기록된 사실이 허구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버리지 않고 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런 거죠. 그죠? 역사가들은 기본적으로 사실을 기록한 자료에 기반해서 연구를 하기 때문에 허구를 주로 다루는 영화를 보면서 뭡니까? 항상 의심하거나 아니면 이것이 사실인지 확인하고자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와보면 가에서 부분적으로 언급했던 영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가보죠. 영화는 허구적 이야기의 역사적 사실을 담아냄으로써 새로운 사료의 원천이 될 뿐만 아니라 자, 나에서는요. 영화가 허구적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료가 된다고 해가지고요. 이미 가의 입장과 대조된다는 거, 대립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대안적 역사 서술의 가능성까지 지니고 있다. 영화는 공식 제도가 배제했던 역사를 사회에 들려주는 아래로부터의 역사의 형성에 기여하고요. 평범한 사람들의 회고나 증언, 구전 등의 비공식적 사료를 토대로 영화를 만드는 작업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하여 영화는 하층 계급 피정복 민족처럼 역사 속에서 주변화된 집단에 묻혀있던 목소리를 표현해낸다. 이렇듯 영화는 공식 역사의 대척점에서 활동하면서 역사적 의식 형성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결론이죠. 영화가 허구적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역사 서술의 주체가 된다. 그러면 우리 왜 일단 생각을 해보자고요. 선택지 보기 전에 가의 입장에서는요. 영화가 뭐 허구적 이야기이기 때문에 영화에 담긴 이야기가 그죠? 말 그대로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검증하면서 그죠? 만약에 허구라면 역사적 자료로 쓸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을 취하게 될 겁니다. 보세요. 그러면 1번에 영화는 많은 사실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가의 입장에서 영화는 주로 허구를 다룬다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사적 서술과 거리가 있다고 보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안 돼요. 그 다음에 2번에 하층 계급의 역사를 서술하기 위해서는 영화와 같이 허구를 포함하는 자료에 주목해야 된다. 가의 입장은 뭐예요? 영화, 허구를 다루기 때문에 역사 서술과 거리가 멀다는 거죠. 그래서 안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보면 주변화된 집단의 목소리는 집단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것에 바탕을 둔 영화는 주관에 매몰된 역사 서술일 뿐이다. 물론 이제 이게 나 자체에 대한 비판이 될 수는 있는데요. 비판이 될 수 있는데 가의 입장, 허구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입장을 반영하고 있지는 못해요. 그래서 3번도 안 되고요. 남아있는 게 4번인데요. 자, 기억이나 구술 증언은 거짓이거나 변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자료와 비교해서 즉 허구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위 여부를 검증해야만 사료로 사용할 수 있다. 허구일지도 모른다는 의심 속에 항상 확인하고자 하는 게 가의 입장이니까 나의 쓰이는 이야기에 대해서 진위 여부, 허구인지 아닌지 검증을 항상 해야 된다는 입장이겠죠. 그래서 4번이 가를 바탕으로 나를 적절하게 비판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어렵지는 않죠. 53번도 문제 패턴은 똑같아요. 그죠? 가를 근거로 나를 비판할 때 적절한 거고요. 가 한번 보죠. 자, 인터넷 공간에서 유통되는 개인적인 기록들 중에는 그죠? 어떤 거 공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는 것들이 있다. 예를 들어서 유권자들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할 때 후보자의 디지털 흔적은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고요. 이와 같은 사례는 사례 정리해 주는 거죠. 자, 디지털 흔적이 공익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이런 거죠.
가 같은 경우는요, 인터넷의 개인적인 기록, 디지털 흔적이라는 것이, 그죠? 개인적인 기록, 디지털 흔적이 공익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는 게 가의 입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 한번 보시면 우리들은 인터넷을 사적인 용도로 많이 사용한다. 그에 따라 개인의 사진이나 자유로운 생각 등이 여러 인터넷 공간에 있을 수 있고요. 과거에는 개인적인 기록들이 주로 개인의 통제가 가능한 사진첩이나 갑자기 싸이월드가 생각나네요. 어쨌든 일기장 등에 남아있지만 이제는 개인의 통제가 어려운 여러 인터넷 공간에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 개인적인 기록들에 대한 권한은 전적으로 해당 개인에게 있어야 하고 따라서 잊힐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면 나 같은 경우는요. 개인적인 기록, 즉 개인적인 디지털 흔적을 뭡니까? 개인이 관리하면서 잊힐 권리, 지울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는 거고, 가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디지털 흔적은 공익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지워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야겠네요. 일단 머릿속으로 그 정도 내용 정돈하시고 선택지 보자고요. 그러면 1번 보세요. 디지털 흔적에 대한 통제 권한을 각 개인에게 주어야 한다. 자, 지금 뭐예요? 가를 근거로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이 가의 입장을 반영해야 되는데 디지털 흔적에 대한 통제 권한을 개인에게 준다는 것은 나의 입장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이건 볼 필요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법적 장치를 통해 잊힐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면 공익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까지 사라지거나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공익을 훼손하는 것이다라는 거. 그죠? 디지털 흔적이 공익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지워져서는 안 된다. 2번이 답이겠네요. 그 다음에 3번에 사회 투명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사적인 자료를 활용해서 개인의 인성을 검증한다면 분명히 가의 입장은 검증하는 게 필요하다. 공익을 위해서. 근데 여기서는요. 개인의 인성을 검증한다면 개인정보를 검열의 도구로 악용하게 될 것이다. 그랬으니까 가의 입장과 반대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가를 근거로 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오히려 가를 반박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한번 보시면요. 과거에는 개인적인 기록이 통제가 가능했지만 오늘날에는 매체의 발달로 인하여 통제가 어렵다. 따라서 개인이 통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 역시 나의 입장이기 때문에 가를 근거로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되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시문을 읽는 연습이 확보가 되면 강화, 약화형도요 가볍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54번까지 한번 가볼게요. 54번까지. 자, 한번 보시면요. 문제 패턴은 똑같고요. 가를 바탕으로, 그죠? 나를 비판하는 거고 적절한 겁니다. 그러면 가 한번 보세요. 이건 드론 얘기하고 있네요. 자, 여러 나라에서 드론의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에 대해, 그죠? 드론의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에 대해서 사후 규제 방식을 도입하면서도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방안들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면 일단은 사후 규제라는 거니까 드론을 통해서 뭡니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나중에 규제에서 기본권을 보호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예로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고요. 개인정보의 복제, 유포, 위조 등으로 정보 주체에게 신체나 재산 등의 중대한 손실을 입힌 경우 손해액의 3배에서 5배 정도를 배상하도록 해서 엄격하게 책임을 물음으로써 개인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그러면 가의 입장은요. 드론의 개인정보 수집 등에 대해 사후 규제 방식을 도입해서 개인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게 가의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나 한번 보죠. 드론은 인명구조, 시설물 점검 등의 공공 분야뿐만 아니라 제조업, 물류 서비스 등의 민간 분야까지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드론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사생활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요. 그죠? 정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똑같은 게 나오네요. 사후 규제 방법을 도입하면 드론을 이용해서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수집할 수 있게 만들어 사생활 침해는 심해지고 그 다음에 개인정보의 복제, 유포, 훼손, 가공 등 의도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까지 증가할 것이라 이런 거죠. 나에서는요. 사후 규제 방법을 도입하더라도 뭡니까? 사생활 침해나 아니면 개인정보와 관련된 문제 등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거잖아요. 나에서는 소용없다는 거고 가에서는 사후 규제 방식으로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겠죠. 나에서는 소용없다고 하지만 가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있지 않느냐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보죠. 1번에
개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되 규제는 사후에 하는 거니까 그 전에는 수집하는 거 허용하는 거죠. 엄격한 기본권 보호 방안을 시행함으로써 개인정보의 불법적인 이용을 막을 수 있다. 이를테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같은 게 엄격한 기본권 보호 방안이고요. 그다음에 개인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1번 같은 경우는 가를 바탕으로 나를 비판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2번 보세요. 드론의 활용 범위를 민간 분야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가에서 활용 범위를 민간 분야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라는 거 이런 것들 뭐예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활용 범위 확대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냥 개인 정보의 수집과 활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의 입장과 관련이 없고요. 3번에 개인 정보의 수집과 활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면 사후 규제가 아니라 사전 규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역시 가의 입장이 아닌 거고요. 그다음에 4번에 사전 규제와 사후 규제 방식을 절충이라는 거, 우리 절충이라는 말 알잖아요. 서로 다른 것을 알맞게 어울리도록 조절하는 것을 절충이라고 하는데 가에서는 뭐만 사후 규제 방식만으로 충분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 규제에 대한 언급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4번도 가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자,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55번부터 이제 60번까지는요, 조금 실제 문제에 가까운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거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11강은 이렇게 해서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